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 마비 사건 관련해서 이혜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사고 당시 영상 그리고 사고 당한 여고생의 언니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이 청원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고생이 사지 마비 책임을 끼어든 승용차한테 전부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일단은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지금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여고생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네. 급차선 변경을 했잖아요. 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승용차와 버스가 추돌을 해서 그 학생이 이제 거의 운전석까지 지금 튕겨 나가면서 지금 중상해를 입은 그런 사건이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운전 승용차에 대한 어떤 민사상, 그 다음에 형사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버스가 급정거를 했으니까 이제 여고생이 중심을 잃고 이제 중상을 당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버스 운전사와 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 이렇게 끼어들기 운전에 의한 어떤 끼어들기 사고 같은 경우는 보통 급하게 끼어든 차량이 과실 비율 80,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보통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보험사들 간에 흔히 합의를 하던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이런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제 손해배상, 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이렇게 무리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가 도저히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무리한 끼어들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버스 운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로 버스 앞을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급정거를 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런 것처럼 급정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돌을 하든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버스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가해 승용차의 과실 비율이 100%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고 이 칼치기를 한 승용차 운전자 책임 100%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100%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실제로 지금 이게 보험사들 사이에 몇 퍼센트로 합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보험사들 사이의 어떤 합의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민사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이게 지금 칼치기 운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런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형법 그 268조의 죄, 다시 말해서 업무상 이제 과실치사상이거든요. 이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부주의한 운전, 고의는 아니겠죠.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최근에 이제 스쿨존 사고 같은 경우는 고의로 이제 들이받는 사고가 문제가 돼서 그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아예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운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 본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이제 피해자의 어떤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고 만약에 공소 제기가 된 이후에 합의가 되면 공소 기각 판결을 이제 받게 된다. 이런 것인데 이거에 예외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그래서 보면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그 다음에 속도 위반,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의 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러한 것들을 위반을 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영향이 안 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여고생의 언니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걸 보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이 치상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건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제 네. 이게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리 위, 그다음에 지하 그 터널 네. 이런 것들은 아예 보면은 이제 운전하셔서 아시겠지만 네. 실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실선 구간에서는 끼어들기를 아예 못해서 네.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끼어들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건 12대 중과실이 맞는데 네. 이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네. 무리한 끼어들기, 이거 속칭 칼치기라고 하는데 네. 이런 칼치기로 끼어들기를 통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안타깝게도 12대 중과실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이제 기소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합의가 안 돼서 기소가 된 그런 측면도 있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4조에 보면 보험가입의 특례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네. 이제 피해자와 합의되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네.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데 네. 그 예외가 뭐냐면은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에 처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불구 또는 난치병에 걸리는, 다시 말해서 대단히 많이 다치는 중상해의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네.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배제가 돼요. 네. 그래서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소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딱 그런 사건이죠. 네. 그렇다면은 갑자기 이제 끼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앞날이 창창했던 여고생이 사지마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데 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조금 조심스러운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피해 여학생이 너무 많이 다쳐서 네. 지금 합의가 되더라도 아마 처벌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처벌의 형량이 좀 너무 낮은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5년 이하의 금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이 운전자에 대해서 뭐 지금 다른 정보는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고를 많이 발생시켜서 처벌받은 전력,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처벌이 더 높아지겠지만 초범이라고 한다면 네. 초범이고 그다음에 뭐 피해자와 합의도 됐다라고 하면은 처벌은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 좀 이런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은 이 피해자에게 끼친 크나큰 그런 피해에 비해서 네. 의외로 처벌은 뭐 벌금형 내지는 뭐 1, 2년 정도의 네. 그런 이제 금고형의 네.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가해 차량 운전자가 합의를 시도는 했을까요? 뭐 아마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합의 시도조차도 안 했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건 비난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건데요. 저는 조금 구별할 것이 이제 사고를 일부러 발생시킨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네. 내가 이렇게 끼어들면 버스가 나를 추돌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목이 어떤 부러지는 중상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네. 아마도 뭔가 좀 집중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순간적인 뭐 판단 미스를 했다든지 해서 부주의한. 근데 부주의하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 끼어들기가 심해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책임은 무겁게 지워야 되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고의로 발생시킨 또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아마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네. 합의가 되면 상대적으로 선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이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이기 때문에 네. 그 5년에 좀 근접하는 어떤 그런 처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합의가 되면 선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게 되면 뭐 공소 취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좀 구별해야 되는 게 네. 이제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의 생명이 이제 위험에 처하거나 네. 또는 불구, 난치병에 걸린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사지마비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중상해에 해당되는 그런 악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안 돼요. 그래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뭐 공소를 면한다든지 아니면은 재판 중에 합의가 되면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네. 이 사건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네. 처벌은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네. 근데 합의가 되면 처벌의 수위가 많이 낮아질 것이고 네. 합의가 안 되면은 아마 처벌을 이 법정 최고형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 아마 이 재판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재판부에서 합의를 위한 어떤 그런 시간을 좀 넉넉히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되는 어떤 그런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사고에서 참 안타깝게도 그 여학생이 너무 많이 다친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네. 결국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재판부에서도 재판 좀 기간을 넉넉하게 줘서 가급적이면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좀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단은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럼 이제 처벌 수위를 조금 법정 최고형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법정 최고형이 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예상하기에는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피해 여고생 언니는 지금 처벌이 굉장히 약한 건 아니냐라는 지금 그렇죠.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이 강하면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합의를 안 하는 경우에 네. 처벌을 받을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데 네. 내가 합의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정도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저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판사는 피해자도 보지만 피고인의 어떤 그런 상황도 같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런 판결들이 보면은 네티즌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노하는 판결들이 나오는 이유가 판사는 이 피해자만 보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보거든요. 네. 교통사고 사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의로 저지르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차를 운전하다가 이러한 사고를 낼 수 있는 것이어서 네. 그러한 사람들을 다 막 실형을 살리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원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뭐 결과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사지마비가 왔다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네. 반면에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이건 일부러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자기가 뭐 또 뭐 가정 경제를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뭐 부양을 해야 되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러한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주장을 하면 판사님들이 그런 걸 또 들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발생한 어떤 그런 심각한 피해에 비해서 네. 그건 피해자들이 받은 실제 그런 손해에 비해서 피고인이 받는 처벌의 수위는 대단히 약할 수도 있다. 네. 그러한 점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어떤 처벌의 상한을 좀 높일 필요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인명 피해가 굉장한 후유증과 피해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아무리 안전운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